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2주차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2주차 2교시예요. 자, 우리 2주차 2교시의 어떤 과제는 성공 콘텐츠 분석하는 거죠. 네, 발표는 과제 제출. 과제 제출은 3주차가 지나고 나서 성공 콘텐츠 분석과 채널 컨셉 설정을 한 번에 발표하는 걸로 하고, 발표는 한 번에 하더라도 2주차의 과제는 성공 콘텐츠 분석이니까 여러분들이 2주차에 성공 콘텐츠 분석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잘 해주시길 바라고, 2주차 2교시 수업 저기 뒤에 여러분 선배들이 발표했던 거 동영상 하나 첨부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고 참고하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2주차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조금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의 화두 두 가지는 뭘까요? AI죠? AI. 미래사회에서의 AI. 네. 인공지능. 다 얘기하면은 다 관심이 있고. 근데 선생님이 최근에 화두 두 가지라고 해놓고 하나는 리터러시라고 했는데 아마 리터러시에서는 여러분들이, 미래사회 인공지능, 그거는 최근에 화두 같은데, 리터러시 이게 화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좀 리터러시란 말보다도 뭐 문해력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좀 더 잘 되나요? 네, 문해력. 최근에 문해력 얘기 되게 많이 나죠? 근데 이게 또 미래 사회와 또 관련이 있어요. 인공지능과도 관련이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중에 우리가 리터러시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왼쪽에 기자는 홍사훈 기자고 오른쪽은 이제 박태웅 선생님인데 이분들이 한 라디오에서 이제 한 방송을 진행했고 그걸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어, 따로 이제 다운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들으면 좋을 텐데, 여러 가지 기술상 이제 좀 방송이 되게 힘들고, 제가 이제 그들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 녹취를 다 땄습니다. 네. 음, 홍사훈, 박태웅,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또 보실 수도 있어요. 보셔도 되고, 제가 이제 녹취 다 땄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성인의 문명률이 굉장히 낮을 거라고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데 실질 문맹률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박태웅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기자 홍사훈 기자가 그 점은 언뜻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 세종대학교에서 워낙 훌륭하게 한글을 만들어 주셔서 읽고 쓰는 것은 누구나 다 한다고 알고 있지만 OECD가 2013년에 세계 22개국에서 15만 명 이상을 방문 면접 조사한 결과인데요. 실질 문맹률, 그러니까 문장을 읽고 뜻을 독해하는 비율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를 기록했는데 다른 나라들이 25세에서 35세에 가장 높은 독해력을 나타난 다음에 서서히 감소하는데 한국은 20대 초반에 정점을 찍은 뒤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격히 감소하는 거예요. 그 연구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을 읽지 않는 채로 나이가 들면 독해력이 크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문맹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독해력을 말하는 거죠. 독해력, 실질 문맹률. 실질 문맹.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는 채로 나이가 들면 독해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건데 그 이유를 보면 사실 한국이 입시 교육이라는 게 책을 읽는 것을 지긋지긋하게 느끼게 만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고3이 되고 대학에 붙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기가 읽었던 책을 찍고 불태우는 겁니다. 절대 동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정점을 찍고 나서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너 이래도 책 읽을래?
하는 교육을 받아왔거든요. 그뿐 아닙니다. 피싱 메일 여부 식별을 통해서 정보 신뢰성을 평가하는 테스트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어요. OECD가 국제항업 성취도 피사라고 하죠. 21세기 독자 디지털 세상에서 문해력 개발이라는 리포트를 냈는데 주어진 문장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정보가 주관적이거나 편향적인지를 식별하는 방법에 관해서 교육을 받았는가라는 문항에서도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OECD 연구원이 이렇게 말을 해요. 21세기의 문해력은 지식을 스스로 구축하고 검증하는 능력이다. 지식을 스스로 구축하고 검증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공교육이 지식을 스스로 구축하거나 검증하는 능력을 길러주지 않습니다. 네. 산업화 시대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화 시대는 표준화, 규격화, 대량 생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입식 암기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화 시대에 최적화된 인재를 길러내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그렇게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인데 세상은 이미 디지털 대전환기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피싱 메일로 해마다 수천억의 사기 피해 규모가 나타나고 노인들이 카카오톡으로 전달되는 가짜 뉴스에 속아서 그렇게 많이 전달하는 이유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문해력이 실질적 문맹이기 때문에 문맹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실질적 문맹률에 대해서도 문맹률도 세계에서 가장 높고 디지털 문해력도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죠. 디지털 리터러시. 리터러시는 단어 지금 나와버렸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이제 한국말로 해석을 하자면 뭐 문해력, 문식성 이 정도로 표현하는데 리터러시라는 걸 사실 그대로 써도 돼요. 네.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죠. 그것도 세계에서 제일 낮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부조화죠. 미스매치가 일어난 거죠. 이렇게 지금 두 분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 유튜브 시청을 이제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못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박태웅 선생님과 홍사훈 기자가 얘기를 하는데 맨 처음에 박태웅 기자가 이제 한국의 문맹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홍사훈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아,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박태웅 선생님이 다시 실질 문맹률입니다. 얘기하니까 홍사훈 기자가 실질 문맹률이요? 문장을 읽고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 실질 문맹률이요? 미디어 리터러시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실질 문맹률. 문장을 읽고 뜻을 독해하는 능력. 이걸 이렇게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자, 한국의 문해력은 20대 초반에 정점을 찍었다가 형격히 떨어진다. 어, 한국의 문해력은 20대 초반에 정점을 찍었다가 한국 고등학생의 문장 파악 능력은 세계에서 뭐 최고 수준이죠. 수능에서 우리가 그걸 입증할 수 있잖아요. 80분 만에 16페이지에 해당하는 어떤 지문을 읽고 또 그 지문에 대한 질문에 또 맞는 답을 또 찾아내는 거, 뭐 엄청난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아주 세계에서 정말 높은 수준인데 그 20대 초반에 정점을 찍었다가 갑자기 현격히 떨어진다라는 거죠. 책을 읽지 않고 나이가 들면 독해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한국의 교육은 책을 읽지 않게 하는 교육이다. 입시 끝나면서 책을 버린다. 이렇게. 자, 그래서 리터러시가 떨어지면 또 우리 이제 그 방송 내용이 뭡니까? 의견과 사실을 판단하지 못한다. 주관과 의견과 사실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관과 객관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피싱 메일이 한국에 많은 이유는 리터러시가 현격히 낮기 때문에 피싱 메일이 한국 많이 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 언어에는 뭐가 있습니까?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있죠. 어,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고등 정신 기능, 고등 지식 체계를 향유할 수 있는 수단은 음성 언어입니까? 문자 언어입니까? 네. 음성 언어는 그냥 일상 대화를 하는 거고, 우리가 어떤 고등 정신 기능의 전승,
고등 지식 체계를 전승하고 또 향유하는 것은 대부분 문자 언어죠, 문자 언어. 그래서 문자 언어로 우리가 책을 쓰고 그거를 또 후속 세대들이 읽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후속 세대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고등 정신 기능, 고등 지식 체계. 네. 이 리터러시는 음성 언어보다는 이 문자 언어, 이 문자 언어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문자 언어. 어떤 문자 언어입니까? 어떤 성격의 문자 언어예요? 네, 고등 정신 기능, 고등 지식 체계를 전달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문자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네. 또 실질 문맹, 문맹. 이제 우리나라에도 문맹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쟤 문맹이야. 이렇게 말하면 정말로 그 사람이 글자를 모른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쟤 문맹이야. 우리 어린 세대들은 뭐 어떤 사람이 글자를 못 읽는 자체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맹이라는 뭐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은 글자를 읽을 수 없다고 나오는데,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명이라는 것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의 문명이라는 거죠. 정말 1920년대, 뭐 5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문명은 말 그대로 글자를 모르는 걸 문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언어가 변주돼서 뭐 컴맹 이렇게도 쓰이기도 하긴 하는데 문명. 근데 지금 2025년에는 누군가 야, 쟤 문명이야 이렇게 하면은 걔 정말 글자를 몰라 이런 뜻이 아니죠. 야, 쟤 읽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몰라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 그걸 우리가 실질 문맹이라고 좀 더 문맹 글자를 모른다는 문맹과 나누어서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실질 문맹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실질 문맹이라고 안 쓰고 문맹이라고 써도 사람들이 다 문장을 읽었지만 뜻을 해석하지 못한다. 이것을 문맹으로 다 실질 문맹, 문맹 같은 뜻으로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네. 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문자 언어에 관한 일을 잠깐 해볼까요? 네, 논문이 하나 있어요. 네.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문학적 분야에 나타난 화법 변이 향상을 연구한 논문이 있어요. 1890년대부터 10년 주기로 해서 1930년대까지 했을 때 언제 처음으로 문자 언어를 터득했느냐? 주로 이제 1900년대 이후에 1890년대라기보다도 이제 1900년, 주로 1900년대 이후에 한 사람이 일생에서 문자 언어를 터득한 때가 언제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했는데, 자, 언제 처음으로 문자 언어를 터득했느냐, 주로 1900년대 이후 한 사람이 일생에서 문자 언어를 터득한 때가 언제인가, 이것이 비유를 하자면, 다양한 매체 중 컴퓨터에 비유를 해보자면, 언제 처음으로 컴퓨터 사용법을 터득했느냐, 주로 1990년대 이후 한 사람이 일생에서 컴퓨터를 터득한 때는 언제인가?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의 기본 활용법은 20대 때 알았다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많이 활용하게 된 것은 사실 30대, 40대죠, 오히려. 30대, 40대. 근데 오히려 최근에 더 뭐 여러 가지 PPT랄지, 음성 뭐 편집이랄지, 동영상 편집이랄지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더 과거에는 못했거든요. 네. 하여튼 컴퓨터를 터득할 때가 언제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이제 해볼 수 있는데 1910년대, 20년대 일제강점기 때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은 초등학교를 보내잖아요. 특히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 당시에 초등학교를 보내면 옆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아이고 자네 뭐 그 초등학교를 무슨 아니 딸아이를 무슨 초등학교를 딸을 저기 학교를 보내고 그래 딸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고 그래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버지가 보내고 있는 사람이 아 글은 읽을 줄 알아야지 뭐 업무는 떼야지 글을 읽을 줄 알아야지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현재에 비춰보면은 아 리터러시는 갖춰야지 읽고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해야지 그렇죠? 실질 문맹은 안 돼야지 이런 뜻이죠. 이렇게 네. 근데 예전에 이게 지금 우리 실질 문맹이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는 문맹의 여부가 확실했어요. 그리고 문맹을 부끄러워했고
문맹을 탈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확실하니까. 글자 읽을 줄 알아 몰라. 모르면 문맹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실질 문맹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자신이 실질 문맹이 아닌 줄 알아요. 문장을 읽고 해석이 안 됨에도 나는 글자를 읽을 줄 아니까 문장을 읽고 다 해석할 수 있어. 나는 저기 뭐 글자를 다 알기 때문에 문장을 읽고 해석하는 데에는 큰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중요한 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음. 자, 예전의 문명은 그 여부가 확실했는데 현재 리터러시의 확립 여부는 불가능해요. 어, 그걸 판단하기가 이 사람이 실제 문명인지 아닌지가 바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바로 시간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면 판단이 가능하긴 한데 바로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문맹은 바로 판단이 가능했다라는 건데 실제 문맹은 리터러시 확립 여부는 바로 불가능해요. 확립 여부 판단을 하는 것이. 또한 많은 사람은 자신의 리터러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없어. 난 리터러시에 문제가 없어. 내가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나아가 표현하는 능력, 쓰는 능력, 나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리터러시 교육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역설적인 거죠. 좀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가보자면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선배 기술자들로부터 구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거죠. 구술을 통하여 지식을 전달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선배 기술자들이 선보인 기술을 자기 눈으로 익히고, 눈으로 익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로 듣고, 어, 선보인 기술, 지식 체계를 보고 따라한 사람들이 산업 현장에 주였어요. 그들에 의해서 산업 현장에 돌아갔는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갑자기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이제 산업 현장에 나오게 됐어요. 그렇죠? 그냥 문자 언어를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음성 언어로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문자 언어로 배운 사람들. 자, 이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도면을 읽을 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배운 사람들, 문자 언어를 통해서 배운 사람들은 도면을 읽을 줄 알았어요. 도면을. 그러나 그냥 40년대, 50년대, 60년대 이제 현장에서 선배 기술자들로부터 그냥 배운 사람들은 도면을 읽을 줄 몰랐어요. 어. 난 도면은 읽을 줄 몰라.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 그래서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한테 굳이 비유해서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은 산업 리터러시죠. 산업 리터러시. 산업 리터러시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죠. 네, 산업 리터러시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 네. 리터러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지식을 주입받을 수 있는 곳이 학교 같은 거, 특정한, 특별한 교육기관이었어요.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아니죠? 지식을 어디든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학교 교육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가? 옛날에는 지식을 잘 물려받는 거, 이런 게 학교 교육의 목표였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학교가 아니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지식을 물려받을 수 있는 곳은 많으니까. 그러면 현재 학교에서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최우선 목록은 무엇인가? 수많은 미디어가 발달하고 AI 본격적 출현 직전에 있는 이 시점,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이 혼자 공부하고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이 전제 조건, 선결 조건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의 확립이에요. 거의 모든 정보를 미디어,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얻고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지식을 전달받을 때, 접수할 때, 그것을 비판적 사고를 하면서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재생산하여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미디어 리터러시죠. 이것을 갖추었느냐, 못 갖추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교 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용어 설명을 잠깐 보겠습니다. literacy. 그래서 the ability to read and write.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네.
읽고 쓰는 능력. 그러니까 리터러시는 한마디로 뭐예요? 리터러시가 한마디로 뭐예요? 그러면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에요.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가 되면 자, 미디어 기기를 매개로 하여 미디어 기기를 활용하여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리터러시가 뭐 특정 분야의 지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교양이 있다, 능력, 컴퓨터 등의 사용 능력 이런 걸 말하기도 합니다. 네, 리터레이트 읽고 쓸 줄 아는 literal 글자 그대로의 문자의 literary 문학, 문예, 문헌, 문체, literature 문학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원을 가지고 조금씩 변형되었는데 그걸 뜻을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미디어 리터러시 정보 기술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정보 미디어를 구사하며 정보를 활용하거나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 자,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 이해 및 표현 능력.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원하는 작업을 실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말한다. 컴퓨터 리터러시. 컴퓨터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고도 정보 시대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으면 시대에 뒤진다고 열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기관을 시장으로 기업도 또 컴퓨터 리터러시 교육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문해력.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그렇죠? 문식성.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리터러시는 부터 우리가 문해력, 문식성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해력, 문식성 앞에 또 리터러시 앞에 어떠한 단어들이 다 올 수가 있어요.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영어 리터러시, 뭐 요즘 뭐 인문학 리터러시, 커피 리터러시 이런 것도 다 있더라고요. 네. 그것을 매개로 해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생태 문해력, 자연 환경과 그 생태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소양, 인공적이고 파괴된 환경에 대한 거부, 자연에 대한 관심과 보존 욕구 등의 자연주의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거 이런 걸 생태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시각적 문해력, 1960년대 말 미국 미술교육학자 데브스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시각 이미지의 의미를 읽고 해석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시각 이미지의 의미를 읽고 해석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네. 자, 그러면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는 뭡니까? 미디어 읽기 플러스 미디어 쓰기라는 거죠. 미디어 읽기 플러스 미디어 쓰기. 자, 미디어 안에 담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 생각을 더 깊게 하는 거죠. 그 깊어진 생각을 바탕으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구성하여 표현하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미디어 리터러시. 자, 미디어 안에 담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 생각을 더 깊게 하는 것. 그 깊어진 생각을 바탕으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구성하여 표현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혹시 문맹입니까? 자, 미디어를 매개로 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 해석한다 하더라도 그냥 미디어에서 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주체적, 비판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읽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읽지 못하는 사람.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문맹이 되는 거죠. 소통에 활용되는 미디어나 디지털 기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사람.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거나 창의적인 결과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 이것은 이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에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이해의 영역, 읽기, 표현 영역, 쓰기. 그래서 읽지 못하는 사람, 문맹, 리터러시가 없다. 리터러시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근데 쓰지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소통에 활용되는 미디어나 디지털 기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사람.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거나 창의적인 결과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 쓰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바로 뭡니까? 이제 리터러시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문맹이다. 실질 문맹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어, 미디어 읽고 쓰기의 즐거움, 우리 미디어 읽고 쓰기의 즐거움, 미디어 어떤 말초적, 쾌락적, 소비의 즐거움보다는 지각적, 어떤 깨닫는 거, 생산적인 즐거움, 또 미디어 읽고 쓰기의 즐거움은 미래의 미디어 변화에 기대를 가지게 하고 그 변화에 잘 적응하게 한다. 우리 지금 어떻게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와우, 뭐 이 변화에 정신 차릴 수 없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 다음은 어떤 미디어가 나올까? 뭐 기대가 된다.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은 바로 미디어 읽고 쓰기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자, 미디어의 흐름 단계는 동굴벽화, 책, 인쇄물, 신문, 잡지, 사진, 영화, 라디오와 텔레비전, 디지털 매체, 멀티미디어와 하이퍼미디어, 가상현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네, 여기까지 네, 미디어의 이제 흐름 단계에 미디어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 흐름 단계는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하도록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럼 오늘 여기서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 이 다음 바로 이어서 제가 여러분 선배들이 했던 어, 음, 그 성공 콘텐츠 분석해서 발표하는 거 같이 제가 바로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좀 참고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주차 2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텔 조리학과 2023-071-88 학번 유현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음, 제가 발표할 성공 컨텐츠는 어, 기타 리스트 양태환 요 성공 컨텐츠인데요. 가입일은 2013년 6월 24일이고요. 조회수는 3,745만 7,542회 정도로 돼 있고요. 구독자 수는 10.5만 명 정도로 지금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동영상 수는 한 513개, 그다음에 월 4회 정도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음, 제가 객관적인 그 성공 근거로 보는 거는 우선은 이제 남녀노소 이 아이가 그 신동이라고 알려진 그런 이제 별빛태한 분이 양태한 씨가 신동 아예 나이가 어린 그런 음, 학생이 그 본인에 맞는 그런 뭐 젊은 아이들이 하는 그런 음악이 아닌 음악의 장르를 불문하고 모든 음악을 연주를 하는 그런 아이의 어, 컨텐츠입니다. 최고 높은 동영상 조회수가 411만 회고요. 평균 조회수도 20만 회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양태환이 음, 누구죠? 양태환이 기타리스트예요. 어, 어른, 일렉 기타 리스트인데 현재 어른이에요? 아니요 나이가 이제 어린 신동으로 기타리스트인데 네네네 여기 지금 보이는 요 사람인가 봐요. 네네네네네 네, 요 사람이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신동 소리를 들었다. 네 네, 그러면서 근데 여기 계속 지금, 저도 이제 이거 처음 들어가서 보는데, 네 요 사진이, 나는 아주머니 사진인 줄 알았는데, 내가 네, 핸드폰으로 보니까, 이 꼬마 어린아이 사진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양태환이 어린아이, 아, 네, 이게 나이 든 사람이 아니군요. 네네.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불구하고 음, 올드 팝송이나 올드 가요도 굉장히 유창하게 연주도 하고 노래도 잘하는 그런 어린 신동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음, 여기 객관적인 성공 근거는 이제 구독자 수가 10만 명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네, 이제 뭐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네, 411만에 나온 것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성공으로 보셨다는 거고 이 주관적인 성공 근거는 좀 요게 좀 약간 잘못됐고 그러니까 네, 네, 이 별빛 태원이라는 이 채널이 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 이유는, 우선은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가요가 아닌 음. 대중가요를 기타 연주로 해서, 올린다는 거, 그런 아, 게, 대중가요를 기타 네, 연주를 했다. 네,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친숙하게 볼 수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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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리고요, 음, 그 정도? 네. 네, 그래서 사실 음악 관련 콘텐츠는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네.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많고 제가 음.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성공했다 이런 거는 사실 수입이나 뭐 어떤 이런 근거가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제가 좋아하는 요 이제 저거를 콘텐츠로 성공 콘텐츠로 올려봤습니다. 네, 네, 네. 잠깐 여기서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틀어가지고 화면은 안 나오는데. 네. 네, 이게 이제 이재성의 그 집 앞이라는 노래인가 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 1분 네네네. 들어봤습니다. 여기서부터가 교수, 하이라이트인가? 네, 음, 네, 이 이제 양태한 씨가 그 버스킹도 많이 하고요. 네, 버스킹을 하면서 이제 거리 캐스팅 형태로 즉석 연주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그 자리에서 뭐 노래도 할 수 있게끔 네, 같이 어, 대중과 호흡하는 그런 이제 그런 연주도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업로드는 월 4회 정도고 팝송, 올드가요, 대중가요 등 이런 것들을 기타 연주로 하고 있다. 네, 소개를 한번 읽어주세요. 네. 어, 우선 이제 다양한 음악 분야를 제가 이제 배우는 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저도 우울증이, 한 10년 전 우울증이 생기면서, 우연하게 이렇게 드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드럼을 배우면서 드럼은 이제 박자 쪽에서는 좋지만 그렇다고 뭐 음정이 막 이렇게 노래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악기라서 제가 이제 기타나 우쿨렐레 이런 거를 조금씩 배우다 보니까 그 배운 걸 가지고 또 봉사활동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장애인 시설 같은데 가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자격증도 취득하게 되고 또 우울증도 극복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 양태한 기타 채널을 계속 보게 되고 또 제가 따라 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같이 이제 공유하면서 많이 듣고 많이 배우는 그런 이제 그런 지금 그런 저 컨텐츠 활동을 하고 네. 계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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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네. 본인 개인 채널, 네, 음,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유튜버를 해서 개인 채널을 만든다면, 만들 거잖아요.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악기 체험. 사실 이런 악기나 뭐를 하는 게 좋아는 해도 내가 뭔가 도전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은 거로,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잘하지 않아도, 재밌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컨셉 하에서, 채널명을, 사실 제가 손주가 5명인 할머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도 할 수 있다, 악기 연주. 요렇게 채널명을 결정을 했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악기로, 뭐 주걱이면 주걱, 이렇게 이런 난타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업로드를 주 1회 하면서, 동영상 시간은 뭐 음악으로 한 곡이니까 3분에서 한 5분 이내, 이렇게 하면서 한번 올려볼 예정입니다. 할머니도 할 수 있다가 네, 채널명이에요. 네, 근데 네, 할머니도 할 수 있다를 채널명으로 하신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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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 드럼, 기타, 우쿨렐레, 주걱난타. 저 네. 주걱난타는 이번에 또 처음 듣네요. 난타인데 주걱으로 하나 보네요. 예. 네, 네. 제가 네, 여기 그림에 네. 보면은 지금 아, 그게 밥주걱을 들고 주걱이에요? 있는, 네, 아, 근데 네, 네. 요거는 무슨 사진이에요? 제가 요거 주걱 난타 자격증 딸 때, 예, 아, 자격증 취득할 때 올렸던 사진입니다. 주걱난타도 자격증이 있어요? 네, 이거 민간 자격증이긴 한데요. 아, 그래도 예, 예, 그러면 자격증 딸 때 실기 시험을 봐야겠네요. 네, 실기시험 보죠. 아, 그래서 첫 번째 합격하셨어요? 네, 네. 그렇군요. 젬베는 뭡니까? 젬베는 어, 봉고는 아시죠? 봉고하고 뭐 이런 음, 이제 타악 종류예요. 타악기 종류. 네, 타악기. 예, 예. 네. 타악기 종류인데 음, 아프리카 네네네. 쪽에서 많이 네네. 치고 활용을 네. 하는 그런 이제 박자를 맞추는 그런 타악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여기 이제 유튜브 쳐보니까 바로 나오네요, 젬베가. 네, 네, 네.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중간고사 보시고 나서 좀 하셔야 돼요. 네, 네. 바로 하시는 거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후반기에 네. 그런, 네, 후반기에는 이제 그 유튜브 콘텐츠를 창작하시는 게 이제 주 과제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기대가 되네요. 네, 제가 계속 꾸준히 뭐 이런 걸 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봉사활동도 네, 하시고, 네. 네, 그래서 직접 봉사 활동해서 연주를 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올려볼 계획입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여기 네, 후반기 좀 애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네.